전국 각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찾아 떠나는 전국산 지자랑. 이번에는 강릉에 위치한 온전히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강릉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키운 딸기.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온전히팜이라는 이름. 우선 사실 딸기 농장이지만 이 딸기 농장이 약간 휴식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또 온전히 쉬고 싶다, 온전히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제가 온전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온전이란 말 많이 쓰니까 온전히 한번 해봐 해서 온전이란 이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출근을 보통 몇 시에 하세요? 보통은 8시, 지금 작기는 8시 정도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딸기를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된 거를 저희가 선별해서 포장하고 납품이나 아니면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공판을 나가는, 경매를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없죠. 혹시 이 딸기 농사도 다른 젊은 대다수의 농부들처럼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예 이제 농업이랑은 뜻이 없었고 농업이랑 관련 없는 일을 했었는데, 원래 원예를 했었으니까 원예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내가 원예 쪽을 좋아하니까 원예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가 그럼 귀농? 하게 돼서 귀농을 이렇게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1000평 하우스에 지금 재매 면적은 850평이고요. 체험 공간은 한 100평 정도.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내렸네요.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눈이 위에 지금 쌓인 상태고요. 오연동 하우스라 해가지고 지금 오연동 하우스는 하우스가 5개가 연결된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보던 하우스랑 좀 다른 거는 보통은 한 하우스를 하고 그다음 옆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하기도 편하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칩고 같은 경우는 4.5m. 저희가 조금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딸기 같은 경우는 병 같은 게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겨울철이나 아니면 여름에 너무 더우면. 근데 이제 칩고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효율성이 커지니까 병도 좀 덜 오고, 그다음 에너지 관리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천장을 봤더니 다른 비닐하우스와는 다르게 반투명하지 않고 완전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도 특별한 것이 있는지 또 여쭤봤습니다. 네, 이게 PO 필름이라 해가지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일제 필름이거든요. 투과율도 좋고, 보통 그 쓰는 하우스에서 비닐 같은 경우는 먼지가 쌓이면 뿌옇게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조량은 엄청 좋은 편입니다, 이 필름 자체가. 딸기 농장에 왔으니 당연히 딸기 맛을 봐야겠죠? 저희가 농장을 체험하듯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딸기를 직접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딸기를 저희가 딸 때는 항상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코끼리코 이렇게 하거든요. 코끼리코. 그 다음에 따고 싶은 딸기를 발견하면 꼭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요? 드셔보시고. 네. 지금껏 먹어본 딸기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딸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딸기 농부로서 인생 2막을 도전하기 전 무려 3년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딸기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그 수고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딸기가 재배된다는 것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릉이라는 지역이 왜 딸기 재배에 적합한지도 여쭤봤습니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철은 1, 2월 달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온도가 일교차가 심해야 돼요. 야간 온도는 추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 온도는 좀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딸기를 한 3월쯤 되면 끝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원래 1, 2월달, 12월 때부터 계속 심한 편이었고, 낮에는 새벽에는 온도가 떨어져 주고 낮에는 일조량이 좋은 편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도 눈이 오는 동네다 보니까 저희가 5월 달까지는 날씨가 좀 선선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방과 달리 5월 말까지도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부터 벌써 맛이 쭉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강릉은 그래도 3월달, 4월, 5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맛은 유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시는 서량 딸기를 하고 있고, 사실 딸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매일마다 맛이 다르고 시간마다 맛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럼 저도 비교해 보면 맛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동을 하다 보니까 그 맛을 최적을 만드는 걸 제 역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공간에서 딸기한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주고 그다음 딸기를 제일 맛있게 키울 수 있을까 연구할 수 있고, 보통 단동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온도 관리를 다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연동의 장점은 하나로 합쳐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올해. 한번 재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쌓이나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하루에는 100kg 정도는 따줘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 지금처럼 3월 시즌이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딸기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100kg는 따줘야지만이 이걸 다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랑 부모님이랑 와이프랑 그다음에 지금 그 도와주시는 이모님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총 4명에서 5명 정도. 오전에 근데 이제 따는 수확하는 거는 한 3시간 정도면 다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바쁜 거는 선별이랑 포장. 사실 저희가 체험 농장을 하기 때문에 체험 농장을 하게 되면 굳이 저희가 안 따도 돼요. 체험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따시고 공간 이용해서 드시니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직판도 하고 있고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따고 포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9월에 딸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루도 못 쉬고 일주일에서 일주일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와, 딸기 농장에 약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식물 보호제라 하거든요. 요즘은 식물 보호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식물 보호제를 쓰면 이틀 정도 있으면 딸기를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혀 뭐 먹더라도 인체에 해롭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는 체험 농장이고 그 이틀은 저희한테 엄청 크거든요. 만약에 딸기를 판매를 못했다 그러면 결국 200kg가 또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약을 안 치고 지금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천적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벌레가 아무래도 응애라는, 딸기는 응애라는 벌레가 제일 무섭거든요. 응애라는 벌레가 오는 순간 이게 한 번 잡기가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해충을 잡아주는 또 다른 해충을 저희다 넣어줍니다. 칠레 이리 응애라고 하는데, 이 응애는 딸기나 이런 데 과일은 공격은 안 하고요. 오직 그 잎을 공격하는 그 응애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응애 가격도 거의 몇백만 원. 진짜요? 제가 그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을 안 치려고. 네. 제가 오래 키워보니까 병은 밀도가 높을수록 병이 잘 온다고 생각되고 있군요. 그래서 그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포트라에서 간격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예, 보통은 딸기가 한 12cm부터 18cm까지 뭐 다양하거든요. 간격이 아무래도 좁으면 좁을수록 병이 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장점은 수확량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18cm로 해가지고 간격이 넓게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작물한테도 더 에너지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물론 수확량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오직 이 딸기한테 더 에너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장님의 이득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신 거네요. 그쵸. 예. 저희 농장이 기계실이고요. 기계실을 넓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해보니까 좁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 하실 분들 있으면 꼭 기계실이나 아니면 창고를 넓게 만드셔라. 예,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바닷가랑 직선거리로 지금 한 500m? 600m밖에 안 돼요. 워낙 가깝다 보니까 여기 염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이. 딸기나 작물이 못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작물이 좀 작게 되거든요. 염분을 딸기가 먹는 순간 얘네들이 딸기 크기가 작아져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수기,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를 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딸기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 딸기나 모든 작물은 습도가 엄청 중요해요. 사람들은 습도를 잘 못 느끼잖아요. 딸기를 공부하고 2년 동안 해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습도가 엄청 중요하다를 느끼고 있거든요. 포구기를 달아서 위에서 공중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공중 습도를 올리는 기계가 또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물을 주는 관비기, 양액기가 있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 없다 그래도 딸기 농장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다만 그만큼 딸기가 좋게 안 나오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딸기한테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분석을 해서 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영양분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화학적인 것도 잘 알아야지만 딸기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딸기가 장미과예요. 딸기가 장미과라서 작물하시는 분들 그러거든요. 딸기를 잘 키우면 다른 작물도 다 쉽다. 근데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딸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별장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서 선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는 아이들 놀이공간을 그냥 협소하게나 만들어놔서 딸기 체험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했을 때 한 15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15분, 20분을
따고 와서 부모님들은 저희가 체험 시간이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좀 쉬고 싶어 하세요. 체험객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아빠들은 기대 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엄마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오시거든요, 보통. 그러면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는 아이들도 놀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고 그다음 제가 제일 원했던 저도 유부남인데 아이들과 어디 놀러 갔을 때 쉴 수가 없잖아요. 뭐 키즈 카페 와서 아이들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까 전에 온전히 파업 만든 것도 온전히 각자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아빠들은 아빠대로 좀 쉬었으면 좋겠고 엄마들은 엄마대로 좀 하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래서 그 모습이 보면 그래서 가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농장에 왔을 때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라기보다 여기가 이제 그 뭐 카운터? 그죠? 예, 이제 체험객분들 오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라떼나 아니면 음료를 팔고 있고요. 그 다음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무료로 드시게끔. 예. 제가 커피를 안 파는 이유도 일단 가장 큰 거는 여기가 농지기 때문에 커피를 팔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커피를 사서 와서 먹어도 된다. 커피를 그냥 사서 오셔서 그냥 편하게 드셔라. 뭐 놀리고 카페인데 안 사오거나 항상 물어보세요. 커피 있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에 들여서 그냥 무료로 드셔라. 그리고 딸기 라떼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딸기 라떼는 이제 저희가 직접 당일 딸기 딴 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저희 딸기 라떼는 좀 다른 거는 아무래도 그냥 생과로 해서 만드는 거라 그 다음에 비정제 원당이라 해가지고 비정제 원당을 쓰고 있고 딸기 함량을 좀 높게 쓰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뭐 딸기가 널린 게 딸기니까 애매하게 쓸 바에는 아 그렇죠. 때려 넣는다. 지금 설탕값보다 딸기가 더 우리한테는 더 낫다. 다 구비하는 데에는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기농 준비를 했었고 2년 전에 땅을 샀고 그 다음에 시설을 짓고 그 다음 교육까지 받고 했던 게 이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금액은 지금 그러니까 시설비만 평당 45만 원 해서 1000평에서 4억 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땅값은 한 3억 정도 됐으니까 총 한 7억 5천 정도. 딸기 지금 재배하시면서 좀 내가 딸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좀 신경 쓰. 아무래도 지금 저는 신선도 같아요. 맛도 중요하고 그다음 생김새도 중요하고 향도 다 중요한데 신선도 딸기를 오늘 따서 바로 먹는 거라 그다음 이틀 있다 먹는 거라 저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일 딸기를 따서 당일 공급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라서 그래서 체험을 한 거고 아무래도 직접 따서 직접 드시니까. 강릉이 커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온전히팜에서 먹은 딸기 맛을 잊지 못해 택배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택배로는 만나보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연대는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딸기를 당일에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가장 신선한 딸기를 드실 수 있도록 택배 유통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딸기를 드리고자 자신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정우영 대표님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택배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제 농장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어느 농장이든 농장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작물이 망가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제가 관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딸기는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습도는 정해져 있어요. 유일하게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딸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워낙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딸기도.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온도나 습도를 측정을 하고 그 온도 습도를 측정된 거를 바탕으로 하우스가 직접 창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물이 그때 맞춰서 공급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딸기한테 지금 최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관리하실 때도 컴퓨터로 해요? 사실 컴퓨터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로도 다 못 담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오류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작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작물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때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는 그래도 몇천 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단위가. 저희는 2만 주. 이 공간에서 2만 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2만 주가 다 각각 생육이 조금씩 다 달라요. 처음에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2만 주의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면 그 2만 주 아이들을 키우려면 결국 제가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맨날 출근해서 제가 하는 거는 여기를 한 번씩 돌아봐요. 그러면 그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제가 항상 맨날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거.
2시간은 무슨 있더라도 웬만하면 다 돌아보자. 하지만 2만 주를 하루에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다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최상위 품질의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촬영을 간 날이 3월 중순인데도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기후에 따라 대비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쓰며 딸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기존의 딸기 농장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거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많이 생긴 이유가 뭐 20년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30년 되신 분들 너무 어떻게 30년을 버티셨을까? 일단 1차 목표가 3년 버티자. 딱 3년만 버텨보자. 이게 지금 제 목표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처럼 갑자기 뭐 눈이 이것보다 더 많이 왔었으면 저 하우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항상 매해 재해나 재난을 걱정해야 되지. 딸기가 또 병이 오면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병을 걱정해야 되지. 또 거기다가 맛도 있어야 이제 잘 키워야 되지. 그런 걸 어떻게 다 20년, 30년을 버티면서 키우셨을까?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이제 컴퓨터, 제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환경 제어는 뭐예요? 이 스마트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 온도나 습도에 맞춰서 창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저 팬이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도 공급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다 관리하고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예. 그래서 스마트팜이 결국에는 ICT라 해가지고 인터넷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이제 결합이 된 거니까 얘가 순간순간 이제 데이터를 받아요. 지금 온도는 얼마다, 습도는 얼마다. 그러면 그 온도와 습도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맞춰서 뭐 문이 열린다거나 닫힌다거나 아니면 팬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물도 그때 맞춰서 공급이 된다거나. 그게 스마트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는구나. 관리할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컴퓨터가 해주니까 나는 그냥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해준다 해도 이게 한계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 매뉴얼에 맞춰서 꼭 잘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매뉴얼은 전국에 그냥 하나의 통합된 매뉴얼이지만 또 여기 강릉에 맞는 기후는 또 다르니까 그거는 이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소파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쉬려고. 예, 제가 좀 농업하다가 좀 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일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방문객분들이 오시면 이제 자리를 안내하시고 그다음에 자리에 편한 데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편한 데 앉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팩을 결제를 하시고 저희가 한 팩에 현재 15,000원, 체험비는 500g, 이렇게 하면 500g 기준으로 15,000원 받고 있거든요. 이 체험팩을 들고 가셔서 직접 따시는 거예요. 그럼 들고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딸기를 직접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남으면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이 공간을 이용하시고 나중에는 저렇게 아이들 노는 공간까지.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벌통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이제 꽃이잖아요. 꽃이 결국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려면 벌들이 수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수정벌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보통은 뭐 꿀벌이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수정벌이 아무래도 활동량이 더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꿀벌보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좀 덜하기도 하거든요. 벌들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벌들도 어떻게 사냐면 인터넷 주문하면 다음날 택배로 옵니다. 전날 필요할 때 전날에 그냥 홈쇼핑처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이제. 네, 그럼 벌이 딱 옵니다. 쟤는 보통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사니까 잘 관리하면 더 그 이상도 살기도 하고 제가 한 작기 동안 한 6통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6통, 7통 정도. 처음 이제 작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이제 흙도 넣어야 되고 예, 그다음 여기에 이제 기반 마련해야 되고 제반 이런 거 하면 한 4, 5천만 원 정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고 청년 창업 후계농이라고 이제 선발이 되면 이제 5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융자긴 해도 그래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꽃 젓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걸 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안 따줬으면 5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3개를 뗐잖아요. 네. 그럼 6개가 돼야 되는데 3개만 남겨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분산이 되니까 꽃도 작아지고 열매도 작아지고 맛도 좀 덜할 수도 있고. 흔히들 딸기는 애가라고 하거든요. 애가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앞에 하나 얘가 자라고 옆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또 자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딸기를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자란 애들은 결국엔 썩거나 아니면 잘못 자라니까 이런 것도 다 꺾어줘야 돼요. 이제 체험객들이 계속 오시니까 저희는 체험객들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썩은 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과일을 키우다 보면. 근데 그게 빈도수를 줄여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썩은 과일이나 썩은 그 병 걸린 걸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돼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효과를 봤다고 봐요. 아무래도 대부분 지금 깜짝 놀라시는 게 이 시기에 딸기를 사러 오시면 대부분 이 정도 크기를 많이 이제 한입 딸기라고 해서 이 정도 크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17g, 16g 정도 나오는데 얘가 그냥 보통 요즘 딸기 농장에서 많이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작은 게 이제 이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덜 큰 건데 얘가 지금 작은 갈로 이제 잼딸기용으로 많이 나와요. 이 정도 크기가. 근데 저희는 이 정도 크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계속 젓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도 크고 맛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너무 바짝 익어도 약간 술 맛이 나고 그렇다고 또 안 익으면 약간 맹맹한 맛이 나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지금 꼭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꼭지가 올라가면 맛있거든요. 그러면 꼭지가 올라오고 그 다음 위에가 살짝 윗등이 하얗게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제일 맛있어요. 저는 사실 딸기 중에 향이 이렇게 강한 건 처음 먹어봐요. 오늘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온도가 새벽에 많이 추웠었으니까 이렇게 낮아줘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빨리 익고 그 다음에 당도가 그러니까 딸기는 새벽에 밤에 얘가 에너지를 보내거든요. 네네. 이 열매한테 밤에 보내요. 만약에 온도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결국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온도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온도를 얼마나 새벽에 잘 떨어뜨려 주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 광합성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눈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면 광합성이 덜 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온도를 저희가 보통 23도 정도를 최저 온도로 보는데 23도 정도에 맞춰서 그 일조량을 엄청 잘 좋게 그 에너지를 잘 주고 그다음에 밤에는 한 5시부터는 얘네한테 전류라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얘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딸기 맛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딸기도 그렇고 요즘 스마트팜 하신 분들은 이걸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시기마다 생육 방법도 다 다르지, 내가 환경마다 또 시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되고 아까 전에 보시피 저렇게 관리 안 했다고 바로 또 눈에 보이는 벌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또 계속 관찰해야 되고. 저는 스마트팜을 운영하지만 솔직히 농장주가 스마트해져야 된다? 이거를 너무 느끼고 있어요. 농장주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맛도 맛이지만 관리가 안 된다. 예. 저는 이제 계속 또 지금도 마스터 대학이라 해서 지금 농업 대학을 또 다니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계속 공부도 하고 있지만 작물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바쁠 때는 여기도 못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외부 일정이나 아니면 그 납품이 많을 때는. 근데 그래도 늦게라도 아니면 아침에라도 무조건 와서 한두 시간은 무조건 내가 한번 둘러봐야 된다. 이렇게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한 정우영 대표님은 처음부터 딸기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귀농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하던 일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예 쪽이었고, 그래서 원예 쪽으로 계속 공부했던 게 처음에 이제 원예 관련된 강사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원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테라리움 지도사 자격증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원예만 해서는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과연 돈벌이가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귀농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흔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그 홍보 채널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뭔가 저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무작정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으로 먼저 찾아간 거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장기 교육이라 해서 동기들과 같이 투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혁신밸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입교를 했습니다. 촬영 도중 갑자기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오늘 딸기 농장 체험 예약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단체 손님이 갑작스레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정 대표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